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고급 대형 택시 하지 마십시오.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앞으로 매출 올리고 뒤로 코가 깨진다라는 주제로 또 얘기를 해보죠. 결론은 똑같아요. 하지 마시라. 네, 해봤자 의미가 없다. 근데 정 하고 싶으면 해보시라. 네, 근데 제가 얘기했던 걸 다 경험하면서 왜 했을까? 내가 왜 이 헛돈을 썼을까? 후회가 되고 눈물을 흘려봤자 뭐 하겠습니까? 님들이 속아서 넘어간 건데. 자, 어느 고급 대형 택시 기사 수입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를 하십니다. 보통은 500 벌고 많이 벌면 700 번다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문제가 뭐죠? 중형 대비 고정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자, 일단 우리 중형 기사님들도 가맹에 들어가고 그냥 성실하게 한 10시간 정도 타면 뭐 들쭉날쭉 하긴 하지만 한 500에서 700 정도 매출은 올릴 수 있죠. 근데 그 500에서 700 매출을 올릴 때 우리 중형 기준으로 보통 한 70% 초반 정도를 순이익으로 잡죠. 다만 요즘에는 또 전기 택시도 있고 형태들이 다양하고 운행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보니까 순이익 기준으로 한 65에서 80% 잡으면 됩니다. 이게 기사님들마다 좀 다르죠. 여튼 70% 초반 잡고 그 정도가 지극히 일반적인 택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급 대형의 경우 문제가 있죠. 왜? 똑같이 매출을 올리더라도 500에서 700으로 올리더라도 문제가 뭐죠? 고정 지출이 너무 많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수료 최소 5%, 그 다음 예약에서는 10%. 그래서 만약에 일하는 것에서 절반이 예약 콜이다 그러면 수수료가 뭐 한 7% 이상이 되겠죠. 자, 이것만 하더라도 애초에 그냥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문제가 고정 지출이 너무 많으면 답이 없어요. 고급 대형은 우리 기사님들에게는 좋은 게 전혀 없어요. 누가 좋다? 그 회사, 가맹 회사가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반 기사님들은 요즘에 다 아니까 안 속죠. 그러니까 이제 막 택시 시작하는 기사들 꼬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중형 택시 엄청 힘들고 엄청 그러면서 이제 고급 택시로 꼬시는 거죠. 왜 딱 들어오면 코가 깨거든. 차 돈 많이 투자해야 되고 빼도 박도 못하니까 그쪽으로 꼬시는 거죠. 들어오기만 하면 코 깨버리고 이제 나가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야, 이제 노후에 편하게 일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택시를 시작했다가 준비했다가 거기에서 속아서 코가 깨고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데 스스로 이제 노후에 고생길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참 웬만하면 중형 택시를 해보고 최악이면 고급 택시를 고민해봐라. 근데 최악이면 더더욱 고급 택시를 할 필요가 없죠. 그걸 중형 택시를 하면 깨닫거든. 그래서 참 안타깝다. 저런 분들. 바로 들어가는 분들. 자, 그 다음 또 문제가 뭐죠? 차가 커. 사람이 기본적으로 7명, 7인승, 9인승인데 물론 사람은 적게 탄다 하더라도 차 자체가 크면 보다 똑같은 가스라도 연료비가 훨씬 많이 들죠. 하이브리드 뽑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면 하이브리드는 뭐 공짜로 줍니까? 가격 비싸요. 차 비싸요. 하이브리드에다가 옵션까지 그렇게 들어간 똑같은 기준으로 하려면 차가 얼마입니까? 자, 결국은 뭐다? 차값이 비싸서 당연히 이걸 할부로 뽑으면 월 할부 비용도 훨씬 많죠. 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택시라는 게 뭐가 됐든 벌 수 있는 돈은 뻔해요. 근데 그 뻔한 돈에서 결국은 우리가 고정 비용, 고정 지출을 줄여야 돼요. 근데 중형이 그거에서는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급으로 하려면 젊은 애들이 진짜 차에서 쪽잠 자면서 엄청 뛰어야 돼요. 최소 한 1200에서 1500씩 찍어내야 돼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고정 비용으로 한 400, 500 지출하더라도 한 순익 기준으로 900, 1000만 원씩 남기고. 솔직히 얘기하면 거기 몇몇 기사님들, 제가 아는 기사님들도 차에서 쪽잠 자고 합니다. 그럼 공항 가면 공항에서 거기 세면대에서 거의 뭐 목욕하듯이 씻고 차에서 쪽잠 자고 뒤에 시트 다 눕혀놓고 거기에서 아예 친구 꺼내서 자고 그런 기사님들도 있어요. 거기에서 손님 태우면 강남 가거나 시청 가거나 그럼 시청 거기 뒤에서 세워놓을 수 있는 데서 또 거기에서 자면서 콜 쪼고 그냥 아예 그냥 차에서 살아요.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 그런 식으로 집에 가고 그렇게 해서 매출을 최대한 많이 찍으면 돼요. 근데 그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그나마 그것도 안 아프고 체력은 돼야 되고. 근데 평범하게 일반적인 출퇴근에서는 답이 안 나와요. 왜? 고정 지출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평범하게 출퇴근하면서 한 600, 700 찍는
고급 대형 택시 기사님들은 사실은 돈을 통장에 남기는 거, 내 주머니에 남기는 건 일반 중형 기사님 비슷하게 한 10시간 일했을 때보다 오히려 덜 남기고 있는 거죠. 많이 남을 수가 없어요. 고정 지출이 많아서. 그러면 그 기사님들이 하는 건 뭐예요? 매출은 많이 찍는데 정작 그 플랫폼 가맹 회사만 꾸리죠. 수수료를 7%씩 따박따박 내. 최소 5% 내고 많이 내면 막 10%씩 수수료 내. 일반 택시 얼마야? 3%도 안 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내니까 플랫폼 입장에서는 기사님들이 한 5,000명, 10,000명이 그 고급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는 거야. 그것만 해도 수수료 수익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플랫폼은 고급 대응 하시라고 기사님들 꼬시죠. 근데 기사님들은 중형을 조금이라도 해보면 택시 밥을 조금이라도 먹어보면 이걸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그 플랫폼 회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택시를 안 해본, 중형 택시 맛을 못 먹어본, 택시판을 모르는 이제 택시를 시작하는 기사들을 바로 꼬시는 거예요. 네. 몰라야지 겁을 먹고 중형 택시는 막 사람이 막 괴물들이 타고 막 기사를 너무 힘들게 해. 거기에 쫄아가지고 바로 딱 들어가는 순간 코가 깨서 수수료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 기사님이 얼마나 어이없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잘 되니까 자기들만 돈 벌려고 앓는 소리 한다. 그래서 고급 대응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기사도 아마 중형을 근데 해봤나 안 해봤나? 해봤다면 저런 얘기를 못 하는데 왜? 자기가 11시간, 12시간 기준으로 근무를 했을 때 그 중형 매출에서 순익 남는 것과 고급 대형에서 순익 남는 거 결국은 지금 하는 거 600, 700 찍어도 순익 남는 게 훨씬 낮으니까 오히려 중형 때보다 못 벌어가고 있을 거거든요. 돈이 한 20억, 30억 있어서 그거 난 이거 취미로 하는 거야. 괜찮아. 그런 분들이야 상관이 없겠다만 그런 분들은 뭐하러 택시합니까? 할 이유가 없고. 참 웃기죠. 자, 이런 얘기는 왜 헛소리냐? 자기들만 잘 되니까 그러면 고급 택시가 왜 계속 안 늘어나죠? 지금 정체되어 있잖아요. 왜? 들어오는 기사님도 있지만 나가는 기사님도 계속 있거든요. 나가는 기사님들 돈 많이 손해보고 다 나가요. 야, 이거 아니다. 그러면서 나가죠.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스스로 들어갔다가 코 깨고 고생만 했는데 그 기사님들이 다른 기사들한테 하지 마시라 하겠습니까? 뻘쭘해서 조금 싫어봐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기사님은 그냥 조용하게 다 중형으로 대패차하고 있잖아요. 나가는 기사님들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이제 들어오는 기사님들은 또 모르고 꿈만 꾸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차량 대수가 정체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좋으면 나가는 기사는 없고 들어오는 기사가 계속 있으면서 계속 증가해서 지금 한 4,000대, 5,000대가 넘었어야 돼요. 자, 지금 고급 대형을 찍먹해본 기사들, 자, 해보고 나간 기사들까지 하면 이미 한 4,500에서 5,000대 면허가 넘었어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전체를 하면 4,5,000대가 넘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서울 기준으로 2,300대예요. 2,400대 이제 곧 넘어가겠네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고급 대형을 면허를 찍먹해본 사람들은 4,500에서 5,000이 넘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기사가 2,300이에요. 그 얘기는 들어오는 기사도 있지만 나가는 기사도 엄청 많은 거예요. 왜? 의미가 없거든. 이걸 할 이유가 없거든요. 똑같이 600을 벌고 700을 벌어도 뒤로 다 깨지는데 결국은 이게 플랫폼 사업자만 좋은 거구나. 기사 입장에서는 이게 좋을 게 없네? 그럼 이걸 왜 내가 고생하면서 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제가 그러면 너는 왜 이런 방송을 하냐? 이건 많이 얘기했지만 저는 고급 대형 택시 이제 저도 들어가고 예전에 한참 방송으로 열심히 이거 괜찮다. 미래가 좋을 것 같다. 기존에 하던 분들도 돈을 잘 벌고 괜찮을 것 같다라고 열심히 방송하고 같이 들어온 기사님들도 계세요. 네.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제 제의식이 있죠. 미안해요. 물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좋으려면 어때야 돼요? 콜이 한정되어 있고 특히 고급 대형에서 가장 중요한 예약 콜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항 가고 이런 손님이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기사가 늘어나면 기사님들의 수입이 내려가고 고정비용은 많은데 수입이 내려가면서 기사님들이 힘들어도 답이 없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지금 고급 대형은 한 1,500대에서 1,000대까지 줄어야지 정상이에요. 기사님들이 제대로 가져가요. 지금 이미 과잉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또 생각 없는 기사들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지 마시라. 그래도 해보시라. 어차피 그렇게 오래 못 버틸 거예요. 자, 하반기 되고 내년 되면 곡소리 날 겁니다. 대형 택시. 왜? 일단 올여름 하계 휴가철. 지금 인천공항 아시죠? 저는 매일 가니까. 거기 중간에 통로 있잖아요. 1터미널에. 중간에 이렇게 터미널로 올리는 거. 택시 올리는데 거기 중간에 길 막아놨습니다. 지금 왜? 그거라도 주차장으로 쓰려고 지금 주차장 여름 피크에 7월 말 8월 초반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아서 그 중간에 길을 막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인천공항이 터져 나가요. 근데 고급 대형 기사님들 인천공항을 하루에 왕복 따당으로 한 3번, 4번씩 합니까? 그래서 한 6명, 8명 태우고 있습니까? 지금 그 정도 태워야 돼요. 그 정도 태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인파가. 근데 안 그렇죠. 피크인데 그래요. 무슨 얘기겠어요? 차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고급 대형이. 그래서 지금 피크인데 인천공항 별로 못 찍으면 9월, 10월 되면 다시 쭉 빠집니다. 11월 후반이 돼서 다시 또 연말 몰리고 그리고 1월 중후반 넘어가면 다시 또 내년에는 한파겠죠. 자, 결국은 지금 엄청나게 매출을 한 1,200, 1,500씩 못 찍는 고급 택시 기사들은 고급 대형 기사들은 또 9월부터 다시 또 손가락 빠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내에서 열심히 악착같이 그냥 즉시콜로 돌아야 되죠. 그 몸 지치고 사람 지치고. 네. 더 문제는 뭐죠? 이제 기사님들이 이제 좋은 그림만 보고 그런 얘기를 하죠. 야, 이거 요금이 탄력 요금제라서 요금이 막 올라가. 제가 장담할게요. 하반기 가면 이제 그 탄력 요금 올라가는 거 더 많이 못 볼 거예요. 많이 안 올라갈 거예요. 내년 올라가는 거 더 낮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요금이 형편없는 수준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맹 택시가 계속 증가합니다. 자, 고급 대형 택시의 탄력 요금이 언제 올라갑니까? 기사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탄력 요금이 언제 올라가요? 항상 잘 줍니까? 항상 2배, 3배, 4배 줍니까? 어떨 때 올라가요? 택시가 부족한 시간. 맞죠? 택시가 잘 안 잡히는 시간에 손님들이 어쩔 수 없이 부르면서 탄력 요금이 올라가죠. 자, 그 얘기는 택시가 부족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죠? 이제 전 국민 택시 기사님 모두가 가맹으로 들어가는 대가맹 시대가 열렸어요. 이게 조합도 하고 여러 사업자들이 다 하기 때문에 이제 전국에서 가맹 택시가 증가해요. 즉 이제는 콜 고르는 기사들, 비가맹 기사들이 계속 감소하고 가맹 기사들이 증가하면서 사실상 택시가 부족한 시간대가 거의 없어져요. 택시를 손님들이 못 잡는 시간대가 이제 거의 없어진다니까요. 이미 우리 기사님들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경기 인천은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가맹 안 들어가면 너무 힘든 그 상황이 되어가고 있죠. 서울은 아직 그나마 좀 그렇지만. 근데 멀지 않아서 서울도 이제 가맹이 1점 이상을 넘어버리면 서울 기사님도 가맹 기사님들 전체적으로 매출이 다 줍니다. 그러면서 모든 기사님들이 콜택시가 없던 그 시절 7년 8년 전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두가 공평하게 길손님을 무조건 앞에 택시가 한 대씩 모시는 그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택시 대부분이 가맹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수입이 평평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자, 이제는 정말 피크 시간, 자정전후로 비가 오는 금요일 정도 잠깐. 그다음 출근 시간에 피크 잠깐. 그 출근 시간에 피크 시간도 더 짧아지겠죠. 그 시간 제외하면 택시를 잡기 어려운 시간이 거의 없어요. 가맹으로 콜 부르면 무조건 주변에 차가 널려 있어요. 올 연말, 내년, 후내년 가면 갈수록 더. 자, 그러면 택시가 안 잡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지는 그 상황에서 고급 대형이 사실상 박살나는 거예요. 왜? 아니, 그나마 이게 택시가 안 잡히는 시간대가 출근, 자정, 아니면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그런 날인데 그 시간이 가맹 택시가 계속 증가하면서 거의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고급 대형의 요금이, 탄력 요금이 올라가는 시간도 이제는 하반기, 내년 지나면 점점 더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기본 요금은 낮은 상태에서 고생하면서
하시는 거죠. 네. 입은 닭발 나와가지고, 왜 탄력 요금 이거 안 올려주냐? 그거 안 올리면 안 타는데, 올리면. 아니, 그걸 안 해도 사람들이 비싼 거 아니까 안 타는데, 어차피 택시 수두룩하게 늘렸는데 뭐하러 그걸 타겠습니까? 안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탄력 요금도 사실상 이제 시간 가면 의미가 없어져요. 거의 보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더 문제는 뭐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드디어 네, 우버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버의 엑스라지. 엑스라지만 하더라도 요즘 공항을 거의 쓸어먹죠. 뭐 공항 가면 또 바로 콜 뜨고 저기 종로 내려드리면 거기 명동 근처에서 또 콜 뜨고 그래서 막 정신없이 막 하루에 막 3탕 4탕 따당을 3, 4탕을 한대요. 기사님들 소문에는 따당을 3, 4탕이에요. 그게 편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루에 공항 명동 공항 강남 이걸 뭐 6콜 8콜씩 받는 기사님도 있고 막 난립니다. 카톡방 보면. 그냥 뭐 근데 솔직히 어쩔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 혹은 교포들 자 그런 사람들은 우버에 대한 신뢰가 압도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왔다고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거 쓰겠습니까? 안 써요. 우버의 신뢰도가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국인들은 그냥 우버가 다 쓸어먹는 거예요. 네. 굳이 뭐 우버가 있는데 다른 걸 쓸 이유가 없겠죠. 근데 문제는 기존에는 그 엑스라지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좀 기사님들 전체에게 콜이 분포가 됐는데 이제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엑스라지를 특정 지으면서 그 엑스라지가 지금 노다지예요. 녹아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자꾸 엑스라지를 카카마카 계속 고민하는데 그러면 또 돈도 많이 쓰니까 일단은 네,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더 문제가 이제 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버 밴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건 진짜 네, 스타리아나 카니발 딱 그 시장이에요. 기존의 엑스라지 좀 큰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거기에서 확장해서 스타리아 카니발 같은 걸로 만약에 돌아가는 밴 시장이 돌아가 버리면 실제 나와 버리면 우버에서 사실상 공항 손님 외국인 손님 다 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버 아닌 택시 가맹에서는 고급 대형에서는 사실상 외국인 손님 다 빠졌죠. 우버 선호하는 교포들 다 빠졌죠. 그럼 그냥 공항 콜은 더더욱 보기 힘들 거죠. 그러면 막히는 강남이나 시청이나 거기에서 고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급 대형은 콜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 꽉꽉 막히는 거기에서 고생하셔야죠. 왜? 예약 콜이나 장거리 콜이 너무 적어지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우버는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흐름으로 본다면 사실 고급 대형 택시는 미래가 없어요.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고급 대형 택시는 예약콜 받고 특히 공항 중심으로 많이 운행을 하면서도 네, 다른 예약콜도 좀 장거리 받고 그거 중심으로 돌아가야지 이게 맞아요. 도심에서 막히는 데서 고생하면 연비가 진짜 그러면 연료비 더 많이 들고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기사님만 손해인데 문제는 그 장거리 콜, 공항 콜 이게 계속 감소하죠. 심지어 거기에서 이제 요금도 피크 시간에 탄력 요금제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대가맹 시대가 되면서 감소해요. 그러니까 고급 대형은 지금 미래로 본다면 답이 없어요. 결국 이건 기사님들 나가는 기사님들은 나가면서 계속 버티고 한 1,500대, 1,000대 정도에서 맞춰지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많이 못 벌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기사님들 매출이 어떻든 알바노 광고 열심히 하면서 막 늘어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형 기사님들은 이제 정보가 다 있어요. 유튜브가 너무 잘 되어 있고 현실적인 걸 얘기해주는 나 같은 기사들도 많아서 네, 안 들어가죠. 대부분의 이제 택시밥 좀 먹어버린 기사들은 저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누굴 꼬셔요? 안 해본 기사들을 꼬시는 거예요. 이제 자가용 가지고 5년으로 무사고 해서 바로 교육받고 택시 시작하려는 기사들에게 겁 바짝 줘서 바로 고급 대형으로 꼬시는 거예요. 그 열심히 꼬시는 유튜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돈 받아 먹고 하는 거예요. 네. 참 그런 사람들 보면 말을 맙시다. 양심 없는 인간인데 지 돈만 벌면 아무런 상관없다라는 그런 인간들이 세상에 참 많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십시오. 하면 고생이에요. 문제는 들어가서 만족하고 버티면 다행인데 못 버티면 못 버티고 나오면 돈 손해 엄청 봅니다. 네. 차 중고 감가 거기에서 또 다시 중형 택시 뽑고 근데 그렇게 도저히 기사님들 제가 만나는 그 기사님들은 진짜 울분이 있는 거예요. 나는 다 아니까 그냥 그걸 모른 척 못하죠. 근데 일반 기사님들이 물어보면 얘기를 안 해요. 나야 뭐 만나고 얘기하면 알죠. 이 기사님이 대충 차 들어갔다가 중형으로 다시 전환하면서 얼마를 손해봤는지 그걸 아니까. 근데 왜 기사님들이 손해를 그렇게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 보면서 나오겠습니까? 속이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속이 터져 미쳐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나마 성격이 좀 좋고 차분한 기사들은 버텨요. 어쩔 수 없죠. 그냥 버티죠. 나가면 손해니까. 근데 그런 기사들 있죠. 나와 성격 비슷한 기사들. 미쳐버리겠는 거야. 이거 하면. 이 차 핸들 잡고 이렇게 대기하고 강남에 있는데 정신 막 돌아버리겠고 미쳐버리겠는 거야. 도저히 못 버티겠는 거야.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왜 그렇겠습니까? 아니 강남에 있는데 콜은 안 뜨고 콜 뜨는 것도 뜨문뜨문하고 예약콜은 잡히지도 않고 어떤 놈들이 다 지지기로 쓸어가는지 아예 예약콜은 보이지도 않고 좋은 예약콜, 공항 예약콜 같은 것들은 진짜 보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강남에 차 세워놓고 거기에서 또 주차 단속 오면 골목길로 도망가면서 이렇게 20분, 30분 이상씩 또 콜이 안 뜰 때 이렇게 있으니까 정신 나가겠다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사람이 돌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내가 이걸 못 버티겠다는 거죠. 그냥 중형으로 손해보고 1,000만 원, 2,000만 원 이거 지금 손해보고 가더라도 그래 마음이라도 편하자. 내가 이거 어디에 속아서 해봤지만 그래 내가 안심했지. 그리고 손해보고 1,000만 원, 2,000만 원 날리고 마음이라도 편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대배차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중형으로 넘어오면 마음은 편하죠. 가맹 들어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콜 주는 거 그냥 계속 연결은 되니까. 그 상황입니다. 그걸 해보시려면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는 유튜브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광고가 많아요. 그 광고에 속지 마십시오. 아니면 뭐 이건 좀 위험하긴 하지만 이건 얘기하지 말죠. 그래서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택시는 뭐다? 중형이 정답이다. 그리고 우버한테 이제 다 쓸려가요. 우버 엑스라지에 이어서 그 다음 우버 밴까지 나와버리면 사실 외국인들은 그거 안 탑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장거리 공항 손님 이제 우버가 다 쓸어가고 지금도 다 쓸어먹고 있고 엑스라지가. 그 다음 또 가맹이 늘어나서 탄력 요금도 이제 한 2배 이상 주는 시간은 거의 없어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심에서 돈 많이 쓰는 큰 차로 순이익은 엄청 낮은 자원봉사하는 기사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